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을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병화 신흥금융투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역시 성장이 있는 곳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올해부터 쭉 이어졌는데요. 네. 내년 성장주 분위기는 어떨까요? 내년도에도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성장주라는 게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화두죠. 성장주를 찾으려는 수급들은 항상 있고,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들이 여전히 많으신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유동성이 좀 풍부한 환경 속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 찾고 있는데, 다만 이 성장주라는 게 펀더멘탈보다는 좀 방향성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를 보실 때 보통 기본적으로 외부 변수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내년에 당장 국내는 대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리 환경이라던가 아마 MC분이 그런 사회자분은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거에 많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커지겠지만 대응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럼 예단하기 참 어렵긴 한데요. 일단 신성장, 내년 성장할 산업군으로 어디를 좀 꼽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 처음 나왔지만 메타버스라던가 최근에는 NFT도 이야기가 나왔고 위드 코로나, 그리고 IT 쪽에서도 새로운 그런 하드웨어 등장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게 다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성장주가 좋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가장 많은 데가 IT랑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편안하게 성장주를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은 IT나 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성장주의 순환매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기존의 성장주에서 씀이 계속 굳건하게 쭉 갈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죠. 최근에 수급 환경도 좋아졌죠. 메타버스 ETF 출연으로 지금 메타버스 ETF에 편입되면 어찌됐든 간에 아주 높은 밸류를 받고 방향성이 계속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렵게 스몰캡 팀장님을 모셨으니까 좀 더 솔직하게 한번 가보죠. 네, 메타버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술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기업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코로나19 전으로 가면 그냥 4차 산업혁명으로 불렸을 거예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전에는 가장 화두였거든요. 근데 코로나19를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비대면 산업이 엄청 빠르게 우리 생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은 성장 씀에서는 메타버스라 불리는 거고, 어찌 보면 이 풍부한 유동성에서 메타버스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도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표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계속해서 파생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NFT 같은 사업도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기 시장은 맞는데 글로벌리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태동을 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그런 생태계가 그대로 이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메타버스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서 관련 물결이 한국에도 쭉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히려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이거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술을 찾아보면 스타트업들은 엄청 많을 거고 실리콘밸리 가면 엄청 많죠. 근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지금 상장된 회사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IPO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AI부터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도 보안 기술 많은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올해 1분기부터 우리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투자 용어로. 그리고 가장 근데 그때 빨랐던 게 콘텐츠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콘텐츠들이 주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콘텐츠 업체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스트리밍 쪽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잘 만들어요. 양질을. 그러다 보니까 해외 유수의 자본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들의 매출 단가, 그러니까 수주 단가가 올라가죠. 수익성 좋아지죠. 그러니까 보니까 가장 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쪽에서 보셔야 되는데, 물론 제작하는 회사도 괜찮은데
제 기억으로 이제 이번에 흥행 성공한 뭐 콘텐츠의 감독님이 그러셨거든요. OTT 업체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던가 그런 쪽에서 워낙 좀 넉넉하게 투자금을 주시니까 그걸 받아서 어디에 쓸지 고민했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인데 그런 분들이 투자할 때 어딜 투자하겠습니까? CG라던가 VFX 특촬 촬영이죠. 그런데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리 그런 것들이 많이 인프라가 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그러니까 CG라던가 VFX 업체들 그런 회사들이 수주도 많아지고 그리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VFX 업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실현으로 좀 구현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페이스북도 레이뱅이랑 같이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또 어떤 분야를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포인트,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메타버스에서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번에 페이스북 말씀하셨는데 사명이 변경됐죠. 또 메타로. 메타로? 네. 그 마크 저크버그가 유튜브에 한 1시간 20분짜리 그거 동영상이 너무 있어요. 재밌던데요? 네.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네. 거기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고 유튜브에서 그 메타의 1시간 20분 사명 변경할 때 그걸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네, 엄청 잘했죠. 거기 네.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그걸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경이 다 써야 되죠. 그렇죠.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두 번째는 홀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홀로그램을 보는 거는 2D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구현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 실생활 눈앞에 있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엄청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4G, 5G까지 투자가 돼 있는데 이 통신망에서는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북미 쪽의 빅테크들이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앨런 머스크 스타링크 막 로켓 쏘는데 그게 물론 길게 보면 그 뭐 우주 여행을 위한 뭐 하나의 포석일 수 있겠지만 테슬라를 위해서 쏘고 있거든요. 음영 지역을 없애고 자기네 디바이스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존도 저궤도 위성 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원앱이라는 회사가 북위 50도 이상에서 저궤도 위성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예전에 위성 같은 경우는 뭐 관측용이라든가 국방용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위성 보시면 전부 다 통신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통신용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메타버스의 주요 통신 인프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타버스에 이미 나와 있는 답들이 많은데 만약 또 여기서 제가 하나 인프라 쪽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저궤도 위성 통신 업체들 그런 밸류 체인들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티나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메타버스의 무한한 확장성, 또 그 안에 우리가 단순히 보면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홀로그램,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시점에서 팀장님이 보시는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신한 혁신성장 파트에선 이미 탑픽이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뭐 소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위직 스튜디오 저희가 오래전부터 코를 들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다음에 덱스터라는 업체가 있는데 덱스터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덱스터가 약간 위직보다는 슬로우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같이 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절 때 매출이 급감했어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촬영 사이트들이 많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회복되기 때문에 기저에서 기고로 올라가기 때문에 덱스도 좋고 이미 CG라든가 VFX는 이미 인프라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메타버스 생태계에 들어갈 거고 항공우주 쪽에서는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세트랙 아이 저희가 좋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위성 쪽에서는 인텔리안 테크랑 세트랙 아이. 네.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잠깐 주시죠.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는 원래 관측용 위성을 본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하나 계열 쪽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그 하나 계열에 편입될 때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 저도 뉴스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적인 건 찾아봐야 됩니다. 저 뉴스만 봤지만 하나그룹 쪽에서는 6G,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위해서 이 회사를 편입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측용 위성에서 오래된 레퍼런스, 좋은 이제 강소 기업에서 앞으로 열릴 통신 인프라 쪽, 저궤도 위성 쪽에서 만약에 이제 수주 기록이 생기고 그리고 글로벌 탑 티어들의 그런 고객사를 확보한다면 성장성 플러스 나중에는 펀더멘털도 생기겠죠. 그래서 세트랙 아이를 좋게 보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습니다. 네, 오늘 새 기업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네요. 덱스터 그리고 세트랙 아이, 인텔리아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이병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